현재 글로벌 집값이 급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집값의 장기 하락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빗나간 고금리 폭락론, 폭락론,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글로벌 집값 급반등하는 이유가 지금 뭐 기사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투자은행 중에서는 골드만삭스가 리서치와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 전략이죠. 가장 잘 맞습니다. 이것보다 더 잘 맞는 사람이 있죠. 미풍 선생입니다. 이 미풍 선생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구독을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날짜를 정확하게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홍콩 집값 2023년까지 골드만삭스가 그러니까 12월까지 되겠죠. 올해 12월까지 최대 30% 폭락을 전망을 했었는데 이것을 수정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수정을 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12월달, 11월달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폭락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나시겠지만 금매도 안 팔리는 그런 시장이었죠. 그때 유일하게 저 혼자서 그 다음 이제 2023년 3월 달이라고 제가 엄포를 내렸습니다. 이때 변곡이 열릴 것이다. 집값에 대한 변곡은 이제 상승으로 턴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정신병자 아니면요, 다 미친 소리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 당시도 또 골드만삭스도 2023년 12월까지 집값 폭락을 예고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또 모든 전문가들 TV 방송 유튜브 나와서 전부 폭락이라고 집 빨리 팔아야 된다. 그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상승론자 중에는 유튜버 중에는 제 방송을 듣고 제가 3월달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3월달이라고 한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 3월달이라는 방송을 몇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또 제목까지도 3월달이라고 지금 표기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렸지만 구독자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우리 집값에 대한 팩트를 우리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시장하고 부동산은 이 시스템이 똑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하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부동산 이 공통점이 뭡니까?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하고 부동산에서 가장 호재가 뭐죠? 우리 가장 큰 호재가 뭡니까? 가장 큰 호재는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라고 하죠. 인플레. 이게 뭐죠? 물가 상승이죠. 물가 상승만큼 가장 큰 호재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물가 상승 때문에 지금 금리도 올리게 되고, 금리도 지금 고금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자, 이 근본 원인은 무엇이다? 사실은 주식시장과 부동산에서는 가장 호재입니다, 이게, 원래. 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주식시장은 어떻습니까? 제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주식은 제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 수익이 늘어나죠. 순이익이 늘어납니다. 순이익이. 기업의 순이익이 반드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물가 상승이 되면 어떻게 되죠? 원재료, 집을 짓는 원재료가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완제품 가격은 떨어집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짜장면을 만들어요. 짜장면 만드는데 5,000원이었어요. 5,000원이었는데 여기에 양파하고 짜장하고 무슨 여러 가지 돼지고기 값이 올랐습니다. 그럼 짜장면 값이 내려야 됩니까? 원재료가 올랐으니까 짜장면 값도 완제품도 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에서 가장 큰 호재는 사실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인데 문제가 여기서 터진 게 이거죠. 이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너무 과도하게 나타난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 2%에서 3% 정도의 이렇게 점진적인 스테이블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지금 9%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물가 상승이 9%까지 왔어요. 미국은 9.1%까지 2%.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거꾸로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냐? 고금리로 되는 문제로 돼버린 겁니다. 고금리. 이 고금리가 또 어떻습니까? 주식시장과 부동산에서는 찌약이 돼버린 거예요. 가장 또 악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또 특이한 게 하나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데 미풍 선생은 전 세계에서 혼자서 미풍 선생은 왜 부동산의 하락을 짧게 봤을까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9월달이라고 했죠. 9월달까지 하락한다고 했죠. 9월달, 이 하락 기간이
최바닥을 찍은 날이 9월 31일입니다, 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제가 3개월 후라고 했죠. 6개월 후라고 했습니다. 6개월 후. 정확하게 6개월 후이기 때문에 이거 부동산 시장은 3월 달이라고 했습니다. 3월. 예,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다 여러분들 잘 알려드렸습니다. 이유까지 다 알려드렸는데, 근데 왜 이렇게 짧게 나옵니까? 여러분들 이게 좀 신기하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 왜 이러냐면은,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 그런데 고금리로 올라가는 고금리에 의해서 시장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겠죠. 물론 주식시장도 있겠고 부동산 시장도 있는데 고금리에 의해서 하락하는 시장은 기간이 짧습니다. 기간이 매우 짧아요. 네. 그리고 기간이 짧은 게 또 있는 게 지금 이제 또 상승장으로 볼게요. 상승장에서는 자, 이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가는 장세가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 제가 이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돈의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장세입니다. 저금리. 이 기간은요. 상승 기간이 짧습니다. 상승 기간이. 상승 기간은 길게 뭐라고 했죠? 실적 장세가 상승 기간이 길다고 했죠. 기업의 실적에 의해서 올라간 장세가 상승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는 상승 기간이 짧고 그다음에 고금리에 의해서 시장이 내려가는 것은 그것은 하락 기간이 짧게 나온다. 여러분들 맞박에 치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자, 그런 이유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를 한번 돌아와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때 이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날짜가 3월 19일입니다. 3월 19일 날 최바닥을 찍는다. 이때 저는 처음으로 주식을 했습니다. LG전자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주식을 안 했어요.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뭐 사케드 3천 걸리고 단기간에 급등하고 이 책꼭지를 만든 날, 삼성전자 책꼭지를 만든 날 여러분들에게 네, 이걸 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했죠? 꼭지를 한번 만들고 한 번에 더 만들고 무너진다고 했죠. 그 다음에 하락을 어디까지 내려간다? 9월달까지. 2022년 9월달까지 내려간다고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렸습니다. 단 하루도 틀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렸고 미리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뉴스에 분명히 나온다고 했습니다. 뉴스. 자,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어떻게 제가 전망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이거 뉴스에 분명히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3월부터 뭐 어떻게 된다? 집값은 반등을 한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집값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맞박을 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구독자 다 떨어져 나갑니다. 구독자. 예, 구독자. 고독자가 아니고 구독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든 아니면은 부동산 시장이든 자, 현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상황을 알려주면요. 정답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면은 이거를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친놈의 소리밖에 안 들려요. 11월 달에 그렇게 집값이 폭락하는데 3개월 후에 집값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한다 그러니까 누가 믿습니까? 누가 이걸 구독 버튼을 누르겠어요? 좋아요 버튼 누가 누르겠습니까? 그때 방송을 보시면은 전부 댓글 뭐라 놨습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시장 9월 달에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 그 9월 달까지 하락을 한다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에 나오고 무슨 뭐 TV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는 이 전문가분들 중에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분은 사실 한 명도 없습니다. 지나간 데이터를 갖고 분석하죠. 지나간 데이터는요, 미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미래는 과거처럼 똑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미래도 똑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다 틀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시간.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네, 시간이라고 했죠. 시간. 네, 그래서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미래를 가면서 뒤틀립니다. 틀어져 버려요. 뒤틀립니다. 뒤틀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론을 잘 이해를 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된다? 미래와 과거를 뒤바꿀 수 있는 이 타임머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여러분들 자, 그래서 뭐 지금 이제 폭락에서 상승으로 자, 전부 다 긴급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가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2022년 2월 달에 뭐 정점을 찍은 이후에 뭐 캐나다가 가장 심각했죠. 자, 토론토의 경우 가격은 2월 이후, 그러니까 3월이 되는 거예요. 3월. 2월 달 이후니까 3월이 되겠죠. 이미 6.8% 상승했다는 겁니다.
이 신기하지 않나요? 미풍 선생이 3월 달을 꼭 집어쓰겠죠. 주식시장은 9월 달.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그리고 여기도 뭐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호주 집값도 여러분들 유명합니다. 캐나다 호주하고는 자,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하락했던 곳인데 올해 10%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 4% 상승으로 전망치를 수정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언제부터 5월달 1.2% 오르는 등 여기서 3달 연속 상승을 보였다는 겁니다. 3달 연속. 5월달까지 3달 연속으로 상승했다는 거죠. 그럼 언제부터 올랐다는 얘기죠? 3월달, 4월달, 5월달이라는 겁니다. 5월달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 3월달부터 지금 얘기를 했을 때는 모든 전문가들이 정말 각을 잡고 얼마나 설득력 있게 얘기했습니까? 네. 그 사이에 저희 구독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만 계속 올랐을 때 결론적으로는 항상 제가 그 이후에 말씀드렸죠. 뉴스를 보라고. 앞으로 미래에 나온 뉴스를 보라면 이거 확인이 된다. 정확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까지 정확하게 떨어지고 있다.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롬 파월 의장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얼마 전에. 뭐라고 인정했습니까? 이제 주택 가격은 바닥을 찍고 상승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연준 의장이죠, 연준. 연준 의장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값이 상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상승한다고 이제 바닥을 찍었다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하락론자들, 유튜버들이 태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오고 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폭 하락, 그 다음에 조기 반등론에 힘을 싣고 있다. 이 얘기가 누구냐? 제롬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미국의 전 세계의 지금 글로벌 시장의 금리를 좌우하는, 유동성을 좌우하는 연준 의장이, 파월 의장이 집값 바닥 찍고 상승한다고 하는데, 조기 바닥론, 그리고 힘을 얻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들이 그동안 헐값에 지금 금매로 던지라고 얘기했던 전문가들은 또 이거 태세 전환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 그리고 과거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과거에 있었던 특히 데이터가 이거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데이터. 여기에 지금 다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죠. 현재는 현재고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미래는 현재와 과거가 어떻습니까? 연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네, 독립시행이란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사실은 독립시행이에요. 그래서 주요국들 지금 집값 변동률을 보면은, 자, 1월달이 여기입니다. 2023년 1월이 여기고, 집값 반등하는 구간들을 보시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3월입니다, 3월. 여러분들 3월달이다. 우리나라도 지금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다 3월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하락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점에 대해 환산한 겁니다. 예, 환산을 한 거고, 100에 대해서 환산을 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도 이제 스트레치지하고 리서치들이, 예, 지금 이제 전부 다, 좀 변경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위에 있습니다. 최근호에서는 뭐 상당수 경제학자들이 폭락을 주장했죠. 폭락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뭐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유지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부 다 태세 전환이 돼버렸습니다. 뭐 하버드 나온 사람들, 무슨 서울대 나온 무슨 지금 현재 교수들 전부 다 틀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맞춘 사람은 사실 저는 미풍밖에 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금리 상승에도 글로벌 주택시장은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 이 말이 뭐죠? 금리에 따른 집값의 하락은 뭐 어떻다? 예, 집값의 하락은 어떻다? 단기라고 한 겁니다. 단기. 제가 이거를 항상 맞박을 치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하락장은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이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시장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폭락했던 구간들이 이제까지 하락했던 구간들이 네 구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자, 1차 하락이 있었습니다. 90년도에. 이 노태우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보면은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했어요. 신도시.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공급폭탄입니다. 공급폭탄에 써 있죠. 자, 이거는 공급이 어느 정도를 이제 수요가 들어와서 채워져야 되겠죠. 해소가 돼야 되겠죠. 그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외환위기입니다. 외환위기. 그리고 이때는 또 V자 급반등을 했었죠. 네. 98년도에 있었고 14% 하락하고. 자, 이거는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했습니다.
2000년, 98년부터 올랐던 게 아니고 2000년부터는 서서히 준비를 하고 본격적으로 올랐던 거는 월드컵이 끝나고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랐으니까 이거는 거의 4년 정도를 2년에서 4년 뭐 입지마다 좀 다릅니다. 2년에서 4년 정도 지금 좀 숨고르기를 했다.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급락은 2년 정도까지 끝났어요. 사실은 2000년대까지는 거의 급락이 끝났고 올라갔던 거는 본격적으로 올라갔던 건 2002년 정도라고 보게 되고 그다음 여러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 8년도 이때는 서울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5년 정도 하락을 했고 지방은 이때부터 상승을 했어요. 지방은 지방은 이때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부터 그 다음 해부터 2009년도부터 줄기차게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 번째 하락 중에 1번, 2번, 3번 있죠. 1차 하락, 2차 하락, 3차 하락은 사실 전부 다 장기 하락이 나왔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다 장기 하락이었어요. 근데 이 하락의 공통점은 뭡니까? 공급 폭탄이죠. 공급 초과죠. 첫 번째는 공급 초과고 1번은 공급 초과고 2번, 3번은 뭐죠? 2번, 3번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시스템. 그러니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에 나타나는 시스템 위기에서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2008년 같은 경우는 서브프라임 위기였죠. 부동산 위기에서 나왔던 거. 그래서 서브프라임이라는 하위 등급의 대출이 나올 수 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줬고 거기에 또 CDS라고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걸 이것도 장난을 쳐버렸죠.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되면서 이거를 진화하는데 사실은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부동산 시장을. 그런데 4차 하락은 지금이죠. 이거 금리 인상발 하락입니다. 금리 인상발 하락.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기간이 짧습니다. 기간이 장기가 안 나와요. 이게. 장기 하락이 불가능합니다. 시스템의 붕괴가 아니죠. 공급의 초과 공급이 아니라는 것. 공급 폭탄이 아니고 시스템의 붕괴, 외환위기라든가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시스템의 붕괴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 인상에 대한 하락이다. 그 금리 인상에 촉발된 원인이 뭡니까?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가 상승은 부동산의 가장 큰 호재입니다. 사실은. 원재료 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기존의 완조품이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이것이 물가가 지나치게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돼버렸고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하락했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단기간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집값은 물가와 연동이 됩니다. 인플레이션과 연동이 되는 것은 항상 물가와 주식시장이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뭐 유튜버 나와서 전문가니 뭐 지금 뭐 방송 나와서 하는 분들은 옛날에 더블딥이 나왔다. 이제 금융위기 때는 그랬죠. 더블딥이 이렇게 나왔죠. 더블딥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더블딥이 나와야지 한다는 이런 정말 진짜 수준 이하의 지금 얘기를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본적인 것들을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논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지금 나와가지고 방송에서는 많이 부르죠. 왜? 그 사람들만 항상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설득력. 미풍 선생님 말을 들어보면요. 이거는 그냥 미쳐도 지금 뭐 정신 나간 정신병자 아니면은 이런 방송을 못 한다는 겁니다. 왜? 지금의 일이 아니고 미래의 일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자, 하락에 대한 속성도 여러분들이 잘 지금 학습을 하시고 여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